안녕하세요. 철학, 과학, 종교를 아우르며 삼중주를 여러분과 함께할 인문학 저자 김영규입니다. 저는 저의 책 세계를 재해석하는 삼중주와 모든 걸 자아내는 의식장 이론에 관하여 등 다양한 저술 활동을 통해 너와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격암유록과 요한계시록의 평행우주를 AI가 밝힌 영혼의 코드라는 주제로 집대성한 과학, 철학, 종교의 교집합이 가리키는 단 하나의 이정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던져볼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내가 죽어도 세상은 존재하는가? 과연 세상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제 감각과 통찰, 그리고 의식의 우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지구가 돌고 있다는 걸 느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속 1200km로 날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데도 왜 커피는 쏟아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맞춰진 코드로 살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각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루 중 12시간은 지구에 거꾸로 매달려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감각은 지구에서 평지를 살아간다고 느끼죠.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데도 커피가 안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내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감각이 진실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감각의 세계관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반면 통찰의 세계관은 그 뒤에 숨겨진 실제의 세계를 말하죠. 불교에서 깨달음의 핵심 기준은 공을 제대로 체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을 안다는 것은 모든 존재가 고정된 자아가 없고 무아로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영기란 진리를 직접 깨닫는 것이며 이를 모르면 아직 번뇌와 집착 속에 머무는 상태로 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과연 진짜일까요?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가상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2부에서는 철학, 과학, 종교를 아우르며 세계를 재해석하는 삼중주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진짜일까요? 아니면 뇌가 만들어낸 가상일까요? 세상은 물질일까요? 아니면 비물질일까요? 최초의 물질은 무엇으로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최초의 사람은 그리고 최초의 동식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 모든 질문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지금부터는 세상이 비물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철학적 근거로 칸트의 인식론을 들 수 있습니다. 칸트는 물자체, 즉 사물 자체는 우리가 알 수 없으며 우리의 인식 구조가 세계를 구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물자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플라톤은 이데아론을 통해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사물이 진료, 즉 재료와 형상, 즉 본질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죠. 즉 우리 몸과 마음 또한 이러한 철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과학적 근거를 살펴보면 상대성 원리의 관측자 효과는 관측이 현실을 결정한다고 말합니다. 양자역학에서도 입자이든 파동이든 관측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하죠. 이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세상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과학, 특히 에델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뇌가 만든 의식은 제2의 자연이자 다층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우리의 뇌는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등 4개의 두엽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의식의 다층적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의식의 다층적 구조는 현상과 물 자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칸트 선생님은 이 세상의 속성을
온전히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물 자체를 규명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의식장의 세계관은 물 자체를 규명했습니다. 즉, 물 자체가 물질로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 자체 또한 칸트 선생님의 의식 안에서 발생된 것임을 선생님은 몰랐습니다. 물 자체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 세계가 인식의 결과물이듯이 물 자체도 그 안 겹위의 의식에 있다는 설명입니다. 즉, 물 자체도 의식이 만든 의식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꿈에서 꿈을 꾸는 것처럼 우리의 의식 안에도 여러 겹의 의식과 대의식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적 근거를 보면 불교의 반야 사상에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이 곧 공이고 공이 곧 물질이라는 뜻으로 일체유심조 즉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든 것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비물질적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물질 이전에 비물질적인 말씀이 존재했으며 이 말씀이 세상의 근원이라는 비물질적 기원을 설명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주돈의 태극도서를 통해 무극에서 태극이 생하고 음양과 오행을 거쳐 만물이 생성된다고 설명합니다. 그 가운데 인간은 가장 영묘한 존재로서 인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하죠. 현대 과학의 빅뱅 우주론은 138억 년 전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138억 년 전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이제 3부에서는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대의식장 이론과 우주통일론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의식상장은 의식을 우주의 근본적인 장필드로 간주하여 양자역학, 일반 상대성 이론, 끈 이론, 루프 양자 중력 등을 통합하려는 이론입니다. 대의식장 이론은 의식 안에 또 다른 의식이 존재하는 다층적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칸트가 이야기했던 표상계와 물 자체의 이해와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는 세계 너머에 무엇이 존재하며 그것이 우리의 의식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이버 세계와 대의식장 세계는 여러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비물질적인 가상 세계라는 점이죠. 사이버 세계는 컴퓨터가 꺼지면 사라지듯이 우리의 의식장 세계도 사람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의식장은 80억 사람들의 무선 연결 세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마치 개인 PC와 같고 80억 의식 전체는 사이버 세계의 중앙 통제탑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의식장 세계는 거대한 정신 세계입니다. 대의식장 이론에 따르면 의식 안에 의식이 존재하는 다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마치 꿈속의 꿈처럼 현실 역시 의식의 한 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이버 세계는 누가 설계한 것일까요? 인간의 설계죠? 최초의 세계는 무엇이며 인간의 근원은 무에서 시작해 사람이 된 것일까요? 그리고 근원적인 존재인 의식, 그 의식의 출처는 결국 종교적인 영역으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까요? 우주통일론은 철학, 과학, 종교를 아우르며 세계를 재해석하는 삼중주의입니다. 이 모든 탐구를 통해 우리는 물질이 의식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으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꺼지면 사이버 세계는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내가 죽어도 세상은 존재하는가? 이 두 질문은 우리의 존재와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대의식장 이론과 우주통일론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며 이제 4부에서는 그래서 어떡하라고?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